네,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 강남 캠퍼스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뭐 밖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할 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제가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몇몇 가지의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주부 심순애 씨가 집 주변에서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에 주인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친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5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을 갚을 날이 됐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내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미용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에 찾아갔더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나한테도 빌렸지만 저 사람한테도 빌리고 이 사람한테도 빌리고, 그리고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이럴 때 심순애 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서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도장을 찍게 하거나 사인받게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친한 사람인데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너 차용증 써, 뭐 공증하자, 이렇게 되면 그간에 있었던 뭔가 인간관계도 깨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사람들이 좀 돈만 아는 것 같고, 이게 좀 인간관계를 내가 좀 이상하게 좀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돈을 그냥 이체해주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5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줬다 손 치더라도 이게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그냥 준 돈인지 아니면 예전에 심순애 씨가 빌린 돈인데 갚은 건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금전거래일 때는 차용증이라는 걸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내 돈을 빌려주는데 차용증을 받기가 좀 어렵다, 좀 관계상 좀 쉽지 않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대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근데 우리 시아버지한테 내가 너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어렵게 이렇게 시아버지가 대출 얻어서 이렇게 나한테 줬다. 그러니까 이건 시아버지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하나 써다오. 이렇게 해서 차용증을 기재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핑계를 대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시아버지한테 전화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언제까지 갚겠다, 월 이자는 얼마다, 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가장 좋은 것은 이 차용증을 가지고 뭐 법무법인,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라면 최소한 주민등록번호하고 정확한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해서 같이 철해서 이렇게 간인을 도장을 찍든 무인을 찍든, 근데 무인보다는 도장 찍는 게 좀 좋고요. 그것도 인감도장이 좋긴 한데 뭐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사인을 받으세요. 차라리 오히려 도장보다는 사인 같은 게 좀 더 위조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 위에 적고 복사한 거 넣고 반으로 접어서 중간에다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차용증을 하나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서라는 걸 받아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변제기에 왔는데도 안 갚는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건데, 지급명령 신청 작성 방법은 굉장히 뭐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절차로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이 사람의 지금 뭐 날라가지고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 이럴 땐 주소지에다가 송달을 해도 당연히 송달이 발송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쵸? 종적이 묘연하다. 그럴 때는 이게 무슨 공시송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추가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라는 얘기는 그것은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뭐 개인정보가 많이 되게 중요한 사회에서 뭐 주민번호 같은 거 뭐 알려달라 그러면 잘 안 알려주니까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막상 저 돈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나라에서 내 돈이라고 맞다고 승소 판결까지 해줬는데 돈을 왜 안 줘? 그럼 나라라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민사재판에서 나라가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이 무일푼이다 그러면 못 받아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이 좀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뭐 내가 받아놓은 확정 판결 가지고 확정 판결에 소멸시효는 10년이니까 10년 안에 뭐 이렇게 집행해서 내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요구하는 게 뭐 담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차용증조차 받아 놓지 않으면 승소 판결 받기도 그나마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받아 놓는 게 좋고 주민등록증도 복사해서 첨부해 놓는 게 좋고 이거를 내가 내 돈이다 이러면은 차용증 받기가 좀 인간관계상 그렇다면 남의 핑계를 살짝 대가지고 받으면 여러분들이 권리구제를 하는데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